멸종위기종이란 특정 기준에 의해 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된 생물종으로서 특정 지역이나 국가별로 각각 위험성을 판단한 뒤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흔히 멸종위기라고 하면 개체의 숫자가 적은 동물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숫자가 많더라도 멸종위기에 해당되는 특정 동물들도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약 70만 마리나 서식하는 고라니 또한 아이러니하게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모든 고라니의 90%가 우리나라에 쏠려 있기 때문에 지정된 특수한 경우로 절대 그래선 안 되겠지만 만약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닥친다면 우리나라에 몰빵되어 있는 고라니란 동물 자체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멸종위기 동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멸종위기 종의 범주는 각 나라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국제적 권위를 지닌 IUCN의 범주에 의해 구분된 적색 목록을 참고 삼아 지정하고 있는데 이 적색 목록은 영상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세계적인 멸종위기 생물 목록입니다. 적색 목록은 멸종위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위험 신호를 뜻하는 빨간색을 사용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었으며 동식물의 등급을 총 9가지로 분류하여 이 중 3부류를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 자체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더 이상 하나의 개체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를 절멸이라고 구분하고 일부 개체가 살아있긴 하지만 야생이 아닌 보호구역이나 동물원 등에서만 생존한 경우를 야생절멸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개체수 감소 등 종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그 수위에 따라 위급과 위기, 취약으로 분류하고 당장 숫자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진 않지만 따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종을 준위협, 멸종 위험이 낮은 종은 관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확인하기 어렵거나 분류를 거치지 않은 종들은 자료 부족이나 평가 불가의 기준을 받아 따로 분류되고 있고 코스타리카의 고유종이었던 황금두꺼비의 경우 1989년 이후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 절멸로 추정되어 분류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의 멸종위기 동물들은 보통 위급과 위기, 취약 이렇게 3부류에 속해 있는 동물들을 의미하는데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동물들은 이 적색 목록에 적혀있는 멸종위기 등급을 뛰어넘는 자칫 종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절멸 위급 동물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동물은 검은머리 촉새라는 이름의 조류로 이 동물은 2004년까지만 해도 멸종 위험도가 낮아 고작해야 관심 대상에 속한 동물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2004년 이후 갑자기 준위협 등급까지 올라오더니 해가 지날수록 숫자가 빠르게 사라지는 바람에 2008년엔 취약, 2013년엔 위기에 이어 2017년 마침내 멸종 직전의 단계인 위급 단계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는 겨우 20-30년 만에 전체 숫자의 95%가 사라진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로 이 동물의 숫자가 이렇게까지 줄어든 이유는 인간들, 특히 엄청난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마구잡이로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넓게 퍼져 이동하며 번식하는 이들은 가을이 되면 다 함께 중국 양지강 유역에서 털갈이 시즌을 준비하며 갈대밭에서 잠을 청하는데 한 곳에 모여 대규모로 집단을 이루어 잠을 자는 이들의 습성은 이곳 사람들에겐 가만히 있는 치킨으로 여겨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치킨을 본 사람들은 재빨리 그물을 설치하여 검은머리 촉새들을 잡아들였고 이로 인해 세계를 돌아다니며 번식하는 습성을 가진 이들은 당장의 숫자가 줄은 것도 모자라 번식도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유럽엔 과거 약 30만 마리의 검은머리 촉새가 살고 있었지만 2005년 기준 1000마리 미만만 살아남은 것으로 국제조류보호협회는 파악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이미 한참 전부터 검은머리 촉새의 포획이 금지되었지만 2004년 한 시장에서만 1만 마리 이상의 새들이 거래되었었고 2008년 한꺼번에 4,300마리의 새들을 싣고 가던 밀거래 일당이 적발되는 등 전문적인 새 밀렵꾼들까지 곳곳에 생겨나며 여전히 골머리를 앓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제조류보호협회를 중심으로 검은머리 촉새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들이 서식하거나 지나가는 모든 국가들에겐 진심 어린 보호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모잠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북한에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서해안을 따라 서식하며 수생식물이 많은 연못이나 습지에 살고 있는데 대모란 이름은 바다거북을 의미하는 한자로 날개가 마치 바다거북의 등처럼 생겨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이번 영상에 소개된 동물답게 멸종 위급에 처해진 안타까운 동물로 보통 4월 하순부터 6월까지 출현하지만 도시개발로 인해 이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어 위급에
놓여진 상황입니다. 개발로 인해 이들이 살아갈 연못이나 습지가 점점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대모잠자리의 개체수 또한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고 있고, 개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더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선 전남 보성과 영암, 경기도 인천, 용인, 경남, 창녕 등에서 일부 개체가 발견되어 보호를 위한 조사 중에 있으며, 창녕군의 경우 대모잠자리 유충 천여 개체를 안전하게 대체 서식지에 방사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귀여운 돌고래 또한 절멸 위기에 처한 위급동물인데, 이 동물의 이름은 바키타 돌고래로 무게가 50kg 밖에 안 나가는 아주 쪼만한 돌고래입니다. 바키타 돌고래는 중국에서만 사는 판다처럼 멕시코 서부에 위치한 코르테스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이기도 하며, 이점만 봐도 충분히 멸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싶겠지만 얘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0년 기준 약 300마리 정도밖에 개체가 남아있지 않던 바키타 돌고래는 2023년 기준 10마리에서 13마리 정도로 정말로 절멸에 임박한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숫자가 적은 바키타 돌고래를 절멸이라는 끝으로 몰아간 것은 역시 인간으로, 토토아바라는 물고기가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폭주하게 되자 바키타 돌고래는 본의 아니게 간접 피해를 크게 맞았습니다. 토토아바는 이곳에서 사는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로 불회가 정력과 관절염, 피부질환 등에 좋다고 알려져 키로당 무려 1000만원에 거래되며 마구잡이로 포획되었는데, 이 토토아바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몸집이 비슷한 바키타 돌고래들까지 딸려오면서 연이은 재앙이 터진 것입니다. 한 가지 어이없는 건 사실 토토아바의 불에는 딱히 효능 따윈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차라리 저 큰 물고기를 잡아먹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불에만 잘라낸 채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토토아바 또한 1975년부터 남획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돈이 되는 게 다 그렇듯 역시나 몰래몰래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바키타 돌고래에 관해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2021년 9월 갓 태어난 새끼가 발견되어 작게나마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는 것인데, 워낙 예민한 동물이라 인공사육 등으로 보호하기 힘든 만큼 자연의 위대함을 믿어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먼저 소개된 동물들보단 훨씬 우리에게 친숙한 오랑우탄은 숲의 사람이란 뜻을 가진 대표적인 영장목 동물입니다. 동물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워낙 잘 알려진 동물이다 보니 이 동물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많은 숫자가 존재하던 오랑우탄은 현재 한 세기 만에 절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오랑우탄은 동남아시아를 위주로 넓은 지역에 분포했지만 지금은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에서만 살고 있고, 보르네오 오랑우탄의 경우 약 5만 5천여 마리, 수마트라 오랑우탄은 7,500여 마리로 야생 개체가 심각히 적은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이들을 절멸 위기로 몰아넣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팜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 팜유는 팜나무 열매 과육에서 채유하는 식물성 기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기름입니다. 다른 식물성 기름에 비해 같은 재배 면적 대비 10배 정도의 양을 생산할 수 있어 싼 가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동시에 기름이 필요한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 팜유의 90%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고 이곳이 오랑우탄의 서식지와 딱 겹친다는 것인데, 팜유를 채유할 땐 숲을 모조리 태워버리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오랑우탄들은 한순간에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팜유 소비량은 1년에 50억 톤에 달하며 이와 동시에 지난 20년간 수천 헥타르의 열대우림이 무참히 파괴되었고, 이것은 오랑우탄을 절멸로 몰아넣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오랑우탄의 경우 동물원에서 보호받는 개체들이 많아 최악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팜유의 소비가 지속되는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면 야생 절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동물들은 어디까지나 위급 상황에 놓여진 동물들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북부 흰 코뿔소의 경우 이미 야생 절멸, 그리고 예정된 절멸을 앞둔 가장 안타까운 동물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북부 흰 코뿔소는 단 2마리로 심지어 모두 암컷들이라 정해진 절멸을 앞두고 있습니다. 1960년도까지만 해도 2000마리 정도의 개체수를 보존하고 있던 북부 흰 코뿔소는 1970년 500여 마리로 급감하여 전 세계인들의 우려 섞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과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동물원에서 번식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큰 성과 없이 지금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흰 코뿔소의 뿔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미신이 퍼지게 되면서
하면서 키로당 7만 달러, 품질에 따라 15만 달러에 판매되는 등 값비싼 사치품으로 떠올랐었는데 돈이 있는 곳엔 빠질 수 없는 인간들은 역시나 흰 코뿔소들을 무자비하게 포획했습니다. 심지어 북부인 코뿔소가 살고 있던 곳은 남수단과 중앙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등 가난하고 내전이 끊이질 않는 불안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은 밀렵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2014년 미국 동물원에서 수컷 앙갈리프의 폐사를 시작으로 2015년 암컷 나비레와 놀라 2마리가 차례대로 숨지며 당시 북부인 코뿔소는 수컷 1마리와 암컷 2마리 이렇게 3마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필 남은 수컷이 워낙 고령이었던지라 2018년 3월 19일 결국 죽게 되었고 북부인 코뿔소의 자연적 생존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살아남은 암컷 2마리인 나진과 파투액에서 채취한 난자를 흰 코뿔소의 또 다른 아종인 남부 흰 코뿔소의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새끼를 낳게 하는 방법과 북부인 코뿔소의 피부세포를 생식세포로 전환시켜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키는 방법 등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데 코뿔소 같은 대형 포유류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기대는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